안녕하세요. 볼링 스텝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폼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키지 않고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어 이펙트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앵글 오브 어택 또는 어택 앵글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공부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 이펙트라는 것은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듯 시계 반시계 방향의 반대 힘이 발생하는 현상을 기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드라이버에 적용해서 설명하면요. 먼저 드라이버의 이 발끝 부분을 우리는 토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힐이라고 하죠. 먼저 공이 드라이버의 토 부분에 임팩트 될 때는 토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토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힘이라고 적용을 한다면 시계 방향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의 힘이 골프공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어의 맞물림과 같은 현상으로요. 그러면 공에는 반시계 방향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공은 이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져 가는 공의 궤적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기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토 부분에 공이 맞으면 훅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는 기어 이펙트라는 원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이 힐 부분에 맞으면 이 힐 부분 쪽이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 힘은 곧 시계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은 그 반작용으로 시계 방향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 슬라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에 맞으면 훅이 발생하고 힐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의 원리는 기어 이펙트라는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머리를 쓰는데요. 요 면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홀을 그리듯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벌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지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공이 힐 부분에 맞을 때 맞는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마찬가지로 공이 토 부분에 맞을 때 이 벌지를 만들어서 곡선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토 부분에 맞을 때 맞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어 이펙트로 발생하는 힘, 그 휘어짐 힘 있잖아요. 휘어짐 힘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벌지를 만들게 되면 가운데 맞았을 때는 기어 이펙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토 부분에 맞으면 적절한 형태로 휘어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로우라고 하죠. 반대로 힐 부분에 공이 맞게 되면 적정한 형태의 페이드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벌지가 너무 적으면, 즉 거의 평평하게 만들면 가운데 맞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기어 이펙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심으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하지만 토에 맞으면 일직선으로 만든 페이스에 맞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휘어짐이 너무 크게 돼서 훅이 발생하게 되고요. 벌지가 너무 없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든 페이스의 힐 부분에 맞으면 기어 이펙트 효과가 최대로 일어나게 돼서 슬라이스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벌지를 크게 만들면, 즉 곡선 형태로 너무 크게 만들면 휘어짐의 효과가 기어 이펙트의 효과가 너무 적게 발생해서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벌지를 만들어서 드로우 또는 페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적정한 벌지를 만들려고 제조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이스를 이제는 수직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호리진탈 수평면으로 봤고요. 수직면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 수직면도 약간 이렇게 홀을 그리듯이 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수평면에서는 이것을 벌지라고 했지만 수직면에서는 볼록한 요 부분 페이스를 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티컬 페이스 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수직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폼과 스피드로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티를 적정 높이로 꽂고 공을 놓고
페이스의 중간 부분의 높이에 임팩트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이 페이스에 임팩트 될 때 공은 무조건 백스핀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드라이버는 로프트 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로프트 각이라는 것은 이 수직면에 대한 이 페이스면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약 9도에서 11도 정도의 로프트 각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드라이버에 맞던 일단은 공은 백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늘을 뜨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첫 번째, 공의 중앙을 맞았을 때는 사이드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어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프트 각에 따른 백스핀만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궤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T를 낮게 꽂아서 페이스 하단 높이에서 임팩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은 백스핀은 무조건 로프트 각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하단부에 맞으면 이 페이스 하단부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힘은 시계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공에게는 시계 반대 방향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프트 각에 따른 백스핀과 페이스의 하단부와 접촉해서 만들어지는 백스핀이 결합해서 굉장히 강한 백스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될 때 공의 하단부에 맞아서 발사각은 좀 낮지만 날아가면서 이렇게 붕 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붕 뜨다가 또 공기 저항을 맞아서 뚝 떨어지는 그런 구질의 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T를 좀 높여서 페이스의 상단부에 맞게 임팩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프트 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백스핀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스의 상단부에 공이 임팩트 됩니다. 그럼 페이스의 상단부가 이런 방향,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죠. 이 방향은 곧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반작용으로 공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즉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즉 탑스핀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스핀과 탑스핀의 회전력이 서로 상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스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적은 백스핀 양을 갖고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사각도 위에서 맞췄기 때문에 높은 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중앙보다는 정중앙에서 1에서 1.5cm 위를 임팩트 하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탄도에 대해서, 즉 발사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전에 설명했듯이 수직으로 볼 때도 페이스는 홀을 구르기 때문에 공과 임팩트 할 때 힘의 중심점은 요 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상단부에 맞으면 이 연장선으로 공의 탄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로프트 각을 갖고, 즉 더 많은 발사각을 갖고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공의 중간 부분을 맞으면 중간 정도의 발사각, 공의 하단부에 맞으면 낮은 발사각을 갖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도 공의 상단부 쪽을 맞추는 것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T를 낮게 꽂아가지고 공을 임팩트 하는 경우는, 즉 낮은 T 높이 약 30에서 35mm 정도 설정해 놓고 치게 되면 이제 공의 하단부에 잘 맞게 되는 거죠. 화살표의 개수를 크기로 생각을 한다면 백스핀 양은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반면 발사각은 낮은 발사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거리는 적은 비거리가 발생하게 되죠. 중간 T 높이 약 40에서 한 45mm 정도를 꽂고 공을 임팩트하게 되면 공의 중간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 적당한 백스핀 양과 적당한 발사각을 가져서 비거리도 적당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높은 T 높이 약 50에서 55mm 정도 꽂고 공을 임팩트하게 되면 공의 상단부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낮은 백스핀 양과 높은 발사각을 가지고 비거리가 제일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폼과 똑같은 스윙 스피드라고 한다면 높은 T를 사용해서 볼이 공의 중심부에서 약 1에서 1.5cm 정도 위에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비거리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앵글 오브 어택트, 그러니까 어택 앵글이라고 하죠. 받음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헤드가 임팩트 될 때 이 지면을 향해서 날아오느냐 아니면 지상 쪽을 향해서 날아가느냐 라는 것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찍어치느냐 올려치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맨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 마이너스 5도, 그러니까 찍어치는 거죠. 다운블로우라고도 하고요. 드라이버를 약 마이너스 5도로 다운블로우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90마일 정도의 같은 속도로 약 플러스 5도 정도 올려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같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어택 앵글이 나오면 공의 스피드가 줄어들게 되고 발사각은 또 줄어들게 되고 백스핀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퍼블로우, 상향 타격을 약 플러스 5도 정도로 하게 되면 같은 스피드라 하더라도 빠른 볼의 스피드, 그리고 높은 탄도, 그 다음에 낮은 백스핀 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1야드의 캐리 거리를 나타나게 되고요. 어택 앵글이 플러스가 되면은 약 214야드의 캐리 거리를 갖게 됐죠. 그래서 약 21m의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티칭 프로들이 드라이버를 찍어치지 말고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티를 높게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지는데, 티를 높게 하면 어퍼블로우를 하기 쉽게 되고, 어퍼블로우를 하면서 이 공의 상단부에 임팩트 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티를 높이는 것은 어퍼블로우 하기 쉽고 공의 상단부를 맞추기 쉽기 때문에 요즘에는 높은 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이것은 2010년도에 트랙맨에서 표를 정리한 것인데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가 75마일 정도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택 앵글, 즉 찍어치게 되는 경우와 완전 수평 타격하는 경우와 상향 타격하는 정도를 구분했더니, 찍어치면 발사각이 낮고 올려치면 발사각이 높고, 찍어치면 RPM이 3700 정도 나오는데 올려치면 백스핀 RPM이 2700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올려치는 게 토탈 거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추어 남자들의 스피드 90에서 95 정도 되죠. 95를 살펴봐도 찍어치게 되면 볼 스피드가 낮게 되고 발사각도 낮게 되고 스핀량은 증가하게 되면서 캐리 거리, 토탈 거리는 감소하게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평균 스피드인 115마일 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트랙맨에서 PGA 투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봤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PGA 선수들의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1.3도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지금 찍어친다는 경우예요. PGA의 1류급 엘리트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찍어친다고요? 아주 심하게 찍어치진 않지만 약간 찍어친다는 말이 됩니다. 마이너스 1.3도라니요. 이런 사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을 봤어요. 이것은 LPGA 선수들의 평균 기록이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 여자 선수들은 잘 올려치고 있습니다. 상향 타격 약 3도 정도 상향 타격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왜 PGA 남자 선수들은 드라이버를 약간 찍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PGA는 남자 선수들만이 뛰는 경기죠. PGA의 평균 코스 길이는 7,200야드, 즉 6,584m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홀 평균 길이를 계산해 보면 약 400야드가 나오고, 이것은 366m죠. 그리고 PGA 남자 선수들의 드라이버 평균 캐리 거리는 275야드입니다. 즉 251m죠. 그럼 이거를 1홀 평균 잔여 거리, 드라이버를 치고 남은 거리, 한 홀 평균 남은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25야드, 즉 114m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LPGA 선수들 볼게요. LPGA 여선수들의 평균 코스 길이는 6,600야드입니다. 6,035m죠. 한올 평균 길이는 그래서 367야드, 336m입니다. 여자 선수들의 드라이버 평균 캐리 거리는 218야드입니다. 즉 227m죠. 같은 계산으로 1홀 평균 잔여 거리를 계산해 보면 149야드가 나옵니다. 136m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PGA 선수들의 절대적으로 평균 코스 길이가 더 긴 것은 맞으나 상대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여자 선수들이 더 많은 거리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LPGA 선수들의 드라이버 캐리 거리가 남자 선수들만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LPGA 선수들은 드라이버를 멀리 보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PGA 선수들은 LPGA 여자 선수들보다 더 남아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즉, 이 말은 드라이버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여선수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럼 거리를 조금 줄여서라도 정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각도로 조금 찍어치면 RPM, 백스핀 RPM이 조금 증가하면서 대신 떨어지면서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페어웨이에 안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PGA 선수들은 상향 타격보다는 약간 하향 타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 남자니까 남자 선수들을 따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남성들은 클럽 스피드가 이 정도 됩니다. 94마일 정도요. 100마일이 넘는 한 110마일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여자 LPGA 선수들만큼의 클럽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추어 남자 선수들은 올려쳐서 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PGA 선수들을 따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폼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는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키지 않고 비거리를 약 한 20m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어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앵글 오브 어택 앵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